안녕하세요. LSR 고객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신혜입니다. 저는 AI 시대의 PC로 우리의 일과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혁명적이라고 생각한 두 번의 기술 시연을 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작년에 했던 말인데요. 이 두 번의 기술 시연,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첫 번째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맥OS를 포함한 운영체제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68년도에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처음 세상에 공개됐을 때 마우스로 아이콘을 선택하는 것, 이메일, 그리고 하이퍼링크 등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때 공개가 되면서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역사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생성 AI, 대화형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컴퓨팅 시대의 시작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인간의 언어를 하면서 인간과 컴퓨터 사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AI 기술이 PC, 노트북에 들어가는 건 어쩌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AI가 노트북에 들어갔을 때 노트북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질문을 조금 바꿔서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이 AI 노트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먼저 지금 사람들이 노트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고객들에게 당신에게 노트북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해 보았는데요. 33%는 항상 들고 다니는 필수품, 나의 애착기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핸드폰과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28%는 내 모든 정보와 작업물이 담긴 또 하나의 나의 뇌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는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수단이자 무기라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진지하고 묵직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노트북이 저희에게 이렇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 세계를 타깃으로 진행한 게 아닌데도 대부분의 답변이 이 세 가지에 속하는 것도 의미 있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태블릿도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노트북과 할 수 있는 역할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린 세대로 갈수록 노트북보다는 태블릿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 조금 더 미래적인 디바이스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노트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태블릿과의 비교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태블릿은 쉽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컨텐츠의 생산보다는 소비, 입력보다는 출력에 집중된 사용 행태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아마 구매하실 때는 온라인 강의 시청을 먼저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영상 감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이 태블릿은 노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은 노트북까지 가기 좀 거창하거나 좀 귀찮게 느껴질 때 사용하기도 하면서 노트북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더 쉽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업무 생산성 측면에서는 노트북을 대체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은 큰 휴대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트북은 일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워크플레이스로 진짜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었고요. 고사양 그리고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문서 작업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노트북으로도 동영상 감상 같은 여가를 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이 노트북에서는
이 동영상 감상도 엄연히 일하는 중에 잠깐 휴식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저희가 인터뷰했었던 한 20대 고객께서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기도 하지만 죄책감이 들어요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지금 데스크탑화되고 있는 경향도 나타났는데요. 노트북을 사용하는 주 장소가 집이 70.2%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본격적인 일을 할 때 노트북을 사용하고 그럴 때는 노트북에 여러 대의 모니터를 붙여서 사용하는 행태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의 의미와 역할을 들여다봄으로써 더 좋은 경험을 위한 단서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노트북에 대한 이런 삶의 수단으로서의 기대 역할을 이해한다면 생산성은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편리함을 더 높인다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목적으로 더 자주 찾게 되는 노트북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부분입니다. 이 AI가 노트북에 들어간다면 퍼포먼스는 어떻게든 높아질 것 같은데, 이 AI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반기고만 있는 것인지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국내에서 1월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생성AI 등장으로 AI 기술은 이제 많이 대중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1.2%가 AI 기술을 활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리고 78.3%는 AI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특히 Z세대는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AI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중립,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아서 AI에 대한 인상이 아직 뚜렷하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고객에게 AI는 챗GPT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로 인식되는 카테고리의 73.5%가 챗봇이라고 응답했고요. 그리고 가장 AI스러운 서비스로도 42.5%가 챗봇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지금 챗GPT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먼저 검색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될 걸 괜히 한번 챗GPT에 물어보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었고요. 대화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어떤 생산적인 밸류를 기대하는 경향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나 기획서를 쓸 때 처음에 막막할 때 물꼬를 트는 역할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객들은 AI가 나를 대체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나를 편리하도록 서포트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했는데요. 나는 개발자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지만 개발도 조금 할 수 있게 되고 디자인도 조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서포트한다라는 의미를 좀 잘 들여다보면 주도권은 늘 나에게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방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편함,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AI는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럴수록 우리의 주체성, 인간다움을 어떻게 디자인할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 노트북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남몰래 내 능력을 높여줘서 나를 더 유능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이 치열하죠. 이러한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치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AI 특성을 매체 속 캐릭터와 연결해 본다면 누굴까요?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AI 비서 자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구글에서 최근에 만들고 있는 AI 서비스의 코드명도 이 자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AI에 대한 니즈와 이 자비스의 특성을 매칭해보면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용적 유능함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내 기억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결과적으로 나를 더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이 고객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처럼
클라이언트와 미팅 중에 물어보기는 좀 그렇다고 찾아 보이는 것도 별로인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딱 띄워준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이때 포인트는 나만 보이게 띄워주는 겁니다. 다음은 뛰어난 개인화입니다. 날씬한 뉴스 같은 정보를 맞춰주는 거, 이거 많이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루틴으로 살고 있죠. 그런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도움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니즈였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 맞춤 인터랙션입니다. 여기 고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빠른 사람은 말로, 손이 빠르면 손으로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인터랙션을 하게 됐을 때 컴퓨터는 이미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유연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디에나 존재함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이언맨이 자비스를 부를 때 앱부터 막 들어가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위급 상황에서 좀 큰일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노트북 자체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니즈였고요. 마지막으로 관계적 측면에서는 비정서적 관계성을 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선을 넘지 않고 내 통제하에 있는 성실한 비서의 모습을 기대했는데요. 노트북의 경험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나 정서적 교류는 사람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감성적 교감이나 육아와 같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선호가 낮았는데요. 이 정성조사를 통해서도 감성적 역할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얘한테 바라고 있지 않아요. 이런 피드백처럼 우리가 사람과 굉장히 닮았지만 똑같지 않은 그런 로봇을 봤을 때 어떤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현상을 언캐니 밸리 혹은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모방하는 피드백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AI 기대하는 것은 내 능력의 보완을 통해서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그를 통해서 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했었던 한 디자인 에이전시 대표님은 음성 PC가 있다면 100% 쓸 것 같다. 음성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오더하고 나는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LP판을 정리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AI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100% 신뢰를 하고 있지는 못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써보고 실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AI 기술에 대해서 긍정인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 우려점을 좀 정리해 보면요. 갑자기 원치 않은 창이 뜬다거나 하는 경험들 한 번씩은 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부정확한 결과나 원치 않은 결과로 오히려 내가 방해받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 현황에 대한 우려점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쓰다가 어느 순간 내가 보던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것처럼 사고가 똑같이 정형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은 나의 모든 것을 감시당하고 있을 것 같다는 우려. 그리고 요즘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처럼 우리의 개인정보가 범죄로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당연하지만 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실망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초기 서비스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UX적으로는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점들은 내 정보가 클라우드로 올라가지 않고 디바이스 안에서 처리돼서 더 안전하게 개인화할 수 있는 그런 온디바이스의 장점과도 연결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I 기술이 노트북과 만났을 때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저희가 한번 스케치해 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함께할 노트북은 당신이 고군분투하는 많은 순간에,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상의 어떤 순간에도
당신이 원하는 일들을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노트북 작업 환경을 준비시키고 마치 당신이 여러 명이 된 것처럼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당신이 하기 어려워 못했던 일들도 가능하게 하죠. 당신은 흘러가는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이고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야만 했던 일의 자세와 시간에서도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대신 일을 하면서도 당신이 좋아하는 LP판을 정리하거나 당신을 좋아하는 고양이와 놀아줄 수 있죠. AI 시대의 PC로 가능해지는 일상입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생성 AI와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기존의 노트북 경험 절차가 바뀌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지금의 노트북 경험은 노트북을 열기 전에는 동작이 없고 사용자 인증 화면을 통해서 메인 화면으로 진입하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서 아이콘이나 메뉴를 선택하고 단계별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형적이고 단일 작업 중심이었죠. 하지만 음성 UX가 들어가면 노트북을 열기 전에도 내가 원하는 일을 지시시킬 수 있고 노트북은 내 선택과 지시에서 맥락을 캐치해서 최종 단계로 다이렉트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노트북 사용 경험이 이 메인 화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의 노트북 사용 경험에 있어서는 손으로 작업하면서도 말로 시키는 그런 동시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일의 몰입감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노트북 앞에 앉지 않아도 인지적으로는 노트북과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로 다양한 동시적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라이브 퍼포먼스까지 함께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모셨는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우리의 상상력에 따라서 새롭게 생겨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PC는 나의 능력을 증강시켜서 성공적인 라이프로 이끄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더 유능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도와주는 그런 퍼스널 컴패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일의 생산성은 놀라울 만큼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전문성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노트북과 작업 환경 요소들은 하나하나 지능화되어서 맥락에 맞게 미리 준비되고 우리는 노트북 앞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AI 툴들이 이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누구도 원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창작 작업이 더욱 보편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컴퓨팅 시대의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했던 그 혁명적인 변화의 시작점에 우리 함께 서 있는 것인데요.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기대들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든든한 컴패니언을 갖게 되길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